안녕하세요. 경기를 걱정해야 되는 한국은행이 남아있는 4번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 여부 회의에서 최대 2번밖에 못 올린다고 얘기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 데일리인데요. 경기 걱정 때문에 금리를 다 못 올린다. 최대 올릴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1.75에서 2.25%라고 얘기하는데 이 뉴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생각을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상 이런 얘기는 안 믿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언론 뉴스들은 이미 벌어진 일을 그냥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알리면서 충격이 덜할 것이다.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말장난으로 그냥 넘기는 게 되게 많죠. 이미 지금 현재 미국이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려야 되는 상황이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8.6이라는 게 절대로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길 수 있는 수치가 아니라는 거죠. 역대 41년 만에 최고치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난 3월에 8.5로 경악하던 수치라고 얘기했는데 그 8.5를 넘어선 수치가 지금 8.6이라는 거죠. 이걸 절대로 그냥 넘길 수 없는 상황이죠. 미국이 6월달, 7월달 뿐만 아니라 9월달에도 금리를 올린다라고 했어요. 그 올린다라고 하는 건 미국이 9월달에 0.25% 올려서 시장의 반응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아니죠. 미국은 사실상 6월달, 7월달, 그리고 9월달까지 0.5%씩 올린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왜냐? 빅스텝 말고 자이언트 스텝도 지금 슬금슬금 얘기를 꺼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자이언트 스텝을 얘기를 꺼낸다고 곧바로 0.75%를 올리진 않겠죠. 하지만 자이언트 스텝을 0.75% 인상하는 말을 계속 언론에 시중에 내뱉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상황이 안 좋았을 경우에는 0.75% 올리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계속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0.5% 인상하는 것은 당연하게끔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한국은행의 총재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남아있는 4번의 금리 인상 회의에 최소 0.25%씩은 무조건 올린다. 무조건 올린다. 무조건이 아니죠, 물론.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왜냐? 한국의 물가가 5% 6%를 육박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물가가 지금 현재 한국 또한 정점이 아니죠. 이제 물가도 상승기에 접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들을 절대로 쉬어갈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지난번에 지난번에 한국은행 총재가 부재행 기간에도 금리를 올렸어요. 한국은행 총재가 있냐 없냐도 안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런 거 고려할 상황이 못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물가가 감당 못할 정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우려스럽다고 봐야 되죠. 근데 이데일리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물가가 늦어도 3분기 중에는 고점을 찍고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계속 인상돼서 경기가 둔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올해 안에 그러니까 남아있는 4번의 회의에 한 번에서 많으면 2번까지만 올리고 끝날 거다라고 전망한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처구니 없다라는 거죠. 국내 물가가 5%를 기록할 것이고 7월달에 0.25%또 올리고 그러면 그 다음은요. 계속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서 얘기할 때는 2, 3분기 중에 국내 인플레이션 고점을 통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개소리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 고점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오를 건데요.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절대로 지금 쉬운 상황이 못 된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함부로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해서 최대 2번으로 거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 언론의 기능을 못하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는 거다라고 밖에 안 보이는 거죠.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그 물가는 한국의 국내 상황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경제 성장률 낮아질 겁니다. 왜냐? 원가 상승 압박 때문에 수출이 과거만큼 활발하게 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 또한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중립금리를 뭐 2.5%가 크게 상회하는 금리 수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도 개소리인 거죠. 사실상 작년에 한국의 기준금리가 4% 중반대까지는 갔었어야 된다는 얘기가 더 많습니다. 이게 현실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절대로 지금 괜찮은 게 아니죠. 언론이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금리를 남아있는 기간 동안 최소 4번 합니다. 최소 4번 하고, 금리를 안 올리면 환율 방어 못 할 것이고, 지금 0.25%씩 4번 올려서 연말에 2.75를 만들어도, 혹은 중간에 한 번쯤 한국은행도 빅스텝을 해서 0.5%에서 연말에 3.0을 만들어도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80원, 1290원에서 1400원 넘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과연 가능하냐라는 거죠. 지금 정권사 앞잡이들은 어떤 식으로든 고객 예탁금이 빠지니까 개미들이 손실이 나든지 말든지 모르겠고, 그냥 주식 계속해야 돼, 너 그 존버해야 돼, 저점 매수해야 돼, 이런 개소리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왜냐? 그들은 절대로 개미들의 손실 여부를 걱정하지 않는 거죠. 그냥 자기들 돈벌이 말고는 생각이 없죠. 우리는 1997년 IMF 이후 25년 만에 외환위기, IMF 시즌2가 다시 오는 걸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지금 괜찮은 상황이 못 된다는 거죠. 꽤나 힘들고 꽤나 어려운 상황인 거죠. 지금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 그러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물론 그로 인한 많은 다중 채무자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겠죠. 근데 어쩌면 빨리 망하고 빨리 무너져야 또 새로이 다시 이렇게 세울 수도 있는 거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물론 이게 절대 쉬운 얘기는 아니죠. 힘들고 어렵죠. 만만하지 않죠. 하지만 잘 따져봐야 됩니다.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부작용 있죠. 당연히 부작용 당연히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대출 총량제 들어가고 7월 1일부터 1억 이상의 대출 금액의 DSR 실행하고 점점 더 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해서 물가를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점점 더 어렵죠. 주식쟁이들, 주식 앞잡이들, 가짜 전문가들, 쓰레기들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주가는 내려갑니다. 2022년 연말이 되면 주가가 2000미터로도 내려갈 수 있다. 2000미터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내년에는 1500미터로, 내후년에는 1000 이하로 내려가는 것도 생각한다라는 거죠. 물가 인상은 임금 및 연금 인상의 지표가 됩니다. 지금 물가가 5%인데 임금이나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각종 연금이 어떻게 될까요? 참 쉽지 않은 거죠. 어떤 식으로든 이게 계속 내버려두면 인플레이션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금리 정상화 미루면 물가 인상이 8% 되는 게 그냥이라는 거죠. 앞으로 시간 좀 지나면 공공요금 오르죠. 지하철 요금, 버스 요금, 전기세, 가스, 온갖 요금들이 다 폭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꽤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금리 인상을 한 2번 정도까지만 하고 그칠 거다라고 하는 언론의 개소리를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한국의 연구원들이 작성하는 기관 보고서 또한 무조건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틀리는 게 나온다라는 거죠. 저 원달러 환율을 진짜 믿었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최상단이 뭡니까? 1130원? 1140원까지가 최상단이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실제로 1200원 넘어가는 걸 전망한 때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요. 1280원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1300원 넘길 것 같고 1400원 향해도 다음 주 가는 걸로 봐서는 이게 함부로 믿을 게 못 되더라고요. 외환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환위기 때도 많은 우려스러운 얘기들이 계속 많았지만 IMF 체제로 들어간 건 정말 사람들에게 알려진 건 불과 몇 시간 전이었다라는 거죠. 어처구니 없죠. 앞으로 우리는 경기 침체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IMF 시즌2를 봐야 되는 거죠.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년에 4%에서 5%까지 갈 거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미국이 기준금리 4에서 5% 정도 수준으로 찍고 빠져나올 거다라고 보면 절대로 한국이 기준금리를 적게 올려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잘 지켜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